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9월 27일 화요일 한국 대 카메룬, 에콰도르 대 일본 A매치 두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한국 대 카메룬 경기부터 먼저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첫 번째 경기는 한국 대 카메룬입니다. 일단 저희 대한민국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내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홈 경기로 일단 치릅니다. 자, 한국 팀 성적을 일단은 5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자, 5경기 중에는 3승 1무 1패, 득점은 12득점으로 했고 실점은 6실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는 홈에서 3경기를 치렀고 2승 1무, 득점 9득점, 실점 30점을 했고, 자,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1승 1패, 득점 3득점과 실점은 30점을 했습니다. 자, 이 경기 5경기를 누구랑 붙어서 어떻게 상대가 나왔냐면은, 자, 일단은 2022년 6월 14일날 이집트에게 4대1로 이겼고 중국한테는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이날에는 보시게 되면은 국가대표 전부 다 성적 다 국대들이 제대로 다 나온 애들이 아닙니다. 자, 홍콩에는 3대0으로 이겼고, 자, 일본한테는 3대0으로 졌습니다. 자, 그리고 앞전에 매치 전에 붙었던 경기죠. 코스타리카한테는 2대2로 비겼습니다. 마지막 손흥민 프리킥으로 비겼죠. 자, 그리고 한국을 보시게 되면은 피파 랭킹이 28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한국이 손흥민 때문에 몸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일단 한국부터 보시게 되면은 아시아에서는 명실상부한 최강 전력이지만 최근 A매치 경기력에서는 쏙 좋지 않다. 맞죠? 그렇게 이길 것 같은 팀한테 비기거나 지는 방향을 하죠. 항상 리드를 잘 못합니다. 자, 7월 동아시아컵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3대0으로 대패를 당했으며, 자, 이전 코스타리카의 홈 경기에서도 2대2로 무승부를 거쳤습니다. 그만큼 수비적인 부분이 항상 모자랍니다. 한국이. 자, 월드컵체를 2달로 앞두고 있지만 시점에서는 좋지 못한 경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있는 것은 악재 아닐 수가 없다. 그래도 코어 조직이 꽤나 좋은 편이고 세리아에서 맹활약 펼치고 있는 핵심 수비수 김민재, 자, 주력 중원 황인범, 독보적인 에이스 손흥민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대표팀에 합류하지 얼마 안 되지 않아 아직 폼이 100% 안 나오지만 이전 경기에서 자신의 클래스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해외파 괜찮은 애들이 많죠. 요새는 나폴리에서 김민재도 많이 뜨고 있죠. 수비적에서. 자, 여기에 주력 이선 황희찬도 소속팀과 달리 대표팀에서 꾸준히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한국 팀도 해외파들이 많습니다. 자, 다만 몇 가지 약점을 존재한다. 자, 수비와 중원의 김영권, 정우영이 급격하게 노세아로 인해 폼이 떨어진 상태이고, 벤투 감독이 이해할 수 없는 용병수로 인해 후반 이후 경기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강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강인이 솔직히 지금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인도 충분히 활용을 하게 되면은 손흥민이나 이런 자원에서는 충분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더 잘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걸 활용을 안 하고 있다. 저희 답답한 심정을 한번 말해봅니다. 자, 승리까지는 가능하겠으나 실전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수비가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점은 충분히 어느 팀을 만나도 항상 역습으로 골을 많이 먹힙니다. 허무하게 많이 먹힙니다. 한국이. 그래서 내일 카메룬 상대로도 실점이 먹힐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에 대한 정보입니다. 보자. 이제는 한국 대 카메룬. 자, 카메룬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카메룬은 한국과 A매치에서 친선으로 원정에서 붙는 거죠. 자, 카메룬 팀 성적 5경기를 일단 한번 보시게 되면은 홈에서 5경기 중에 1승 2무 2패, 득점 5득점, 실점은 7실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홈에서는 3경기 중에 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1무 2패, 득점은 없고 실점은 3실점. 자,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1승 1무, 득점 5득점, 실점 4실점. 그만큼 카메룬도 피파 랭킹은 38이지만 엄청나게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도 한국보다는 몸값이 좀 더 비싸네요. 자, 그리고 카메룬의 최근 5경기 전적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집트한테는 0대0으로 비겼고 부르키나한테는 3대1로 비겼습니다. 자, 알제리한테는
월드컵 예선 때 1대0으로 비쳤고, 그 다음에 아이젤한테는 원정에서는 2대1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한테는 2대0으로 지며 카메룬에 대한 최근 5경기 성적을 일단 본 겁니다. 자, 일단 카메룬부터 정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프리카에서는 나름 강자로 분류되는 전력이고, 자, 카타르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에서 아이젤이 꺾고 본세 티켓을 얻었습니다. 다만 손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전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출전 끝에 조이진 끝에 2대0으로 패했음 당했고, 특히 핵심 수비 선수 대부분이 빠진 반쪽짜리 대표적인 상황이죠. 자, 그리고 주력 수비 은가듀, 옹게뉴, 그 다음에 시작으로 중원의 안기사, 자, 전방에 추모모팅, 자, 그리고 이번 소집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카메룬 월드컵 진출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핵심 이선 토코의 감비는 소집 명단에 포함됐으며, 자, 이번 원정에서는 동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전 경기에서 무기력한 경기 끝에 패배한 것으로 보이고, 자, 후보 좌우들이 동기부여도 그래 크지 않은 편입니다. 자, 일본 일정도 마찬가지로 승리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지금 한국도 조금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실점이란 득점 부분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죠. 왜냐면은 앞전에 한국이 앞전 팀한테도 충분히 실점을 줬기 때문에 2골이나 실점을 줬죠. 그만큼 공격력이나 점유율도 많이 가져간 부분에서 수비 부분에서 너무 허점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정보에서는 카메룬이 이길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그래도 실점은 무조건 할 것 같다. 만약에 역습을 수비적인 부분이 많이 보완을 안 했다면 한국은 무조건 실점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메룬에 대한 정보를 본 거고, 그럼 제가 최종 결론으로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최종 결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종 결론은 한국은 이전 경기에서 자, 코스타리카 상대로 무승부를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파 선수들 컨디션은 100%가 아니었던 상황이고, 그럼에도 손흥민은 한희찬, 김민재와 같은 선수들은 클래스 있는 모습을 충분히 잘해주고 있죠. 손흥민도 그날에 코스타리카에서 한 골 넣었고, 황희찬도 충분히 거기서 코스타리카에서 한 골 넣었죠. 그리고 김민재 같은 경우는 센터 부분에서 엄청나게 든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파 월드 클래스라는 인증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겨우 전력의 50%가량을 데리고 이번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 카메룬 상대로는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겠다. 자, 일단은 요거 보시게 되면 전력이 50%밖에 안 됩니다. 카메룬이 내일 한국에 원정 오는 거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지거나 비기게 되면은 엄청나게 쪽팔리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수비 불안을 단기간으로 해결하지 않을 예정에는 언더로 겸하진 선택지도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수비 부분은 보완해도 항상 수비 부분이 너무 많이 뚫립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한국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내일 한국이 공격적인 부분에서만 잘해준다고 하면은 수비적인 부분에서만 좀 많이 보완해주고 잘해준다고 하면은 내일 충분히 카메룬 상대로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할 것 같고, 다득점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카메룬 피파 랭킹 아까 보시면 30대 팀 쪽이기 때문에 그만큼 쉽지 않은 상대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 것 같다, 이거 부분에서는 당연히 장담하는 100% 픽은 없겠죠. 하지만 저의 추천 픽으로는 저득점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국과 카메룬에 대해서는 저는 추천 픽으로는 저득점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경기에 대한 저의 추천 픽은 저득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 A매치입니다. 자, 하지만 내일은 원래 이 부분이 홈 경기를 치러야 되지만 내일은 홈 경기를 치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중이라고 있죠. 자, 중립 경기장에서 치르게 됩니다. 자, 경기장은 디세도르프 독일에서 치릅니다. 자, 에콰도르 대 일본. 일단 에콰도르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콰도르의 팀 성적은 최근 5경기를 일단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5경기 중에 1승 3무 1패, 득점 3득점, 실점은 4실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홈에서는 2경기를 치렀고 1승 1무, 득점 2득점, 실점은
1승을 했고, 자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승은 없었고 2무 1패, 득점 1득점과 실점은 30점을 했습니다. 자 요 경기에 대한 팀 성적을 최근 5경기 경기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파라과이한테는 3대1로 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한테는 메시 있는 팀은 1대1로 비길 정도면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이지리아한테는 1대0으로 이겼고, 멕시코한테는 비겼고, 사우디아라비아한테도 비겼습니다. 에콰도르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부 상위 레벨 팀한테 지금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쁜 성적을 보인 건 아니죠. 에콰도르도 엄청나게 그래도 아르헨티나 상대로도 비겼고, 멕시코 상대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비겼고, 나이지리아도 못하는 팀이 아닌데 나이지리아도 비겼고, 엄청나게 나이지리아한테는 이겼습니다. 엄청나게 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콰도르부터 정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현재 피파 랭킹은 44위입니다. 자 남미에서도 떠오르는 강자고, 그 다음에 이번 월드컵 남미 예선전에서는 4위를 차지하며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번에 에콰도르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본선 월드컵에 출전하죠. 자 그리고 앞선 사우디아라비아 경기에서는 무기력한 조이지 끝에 0대0 승으로 일단은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자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수비적에서 괜한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점이고, 자 앞선 6월 3차례 A매치에서도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경기에서도 무실점을 틀어막았고,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잘하는 팀 상대로는 그렇게 경기당 실점을 최소 1실점 이상으로 했지 많이는 그렇게 실점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수비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2피난, 흰가피, 포르조, 자 프레시아도 같이 유럽 전역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수비수들이 제목을 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이선 모이세로, 카이세도 또 중원에서 진공 청소기 역할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격 쪽에 발렌시아도 언제든지 한 방을 터뜨리는 전력이 되고, 이번 일정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강팀에도 엄청나게 못해도 엄청나게 잘해도 아르헨티나도 비겼고, 그 다음에 상대 멕시코 상대로도 0대0으로 비긴 이력이기 때문에 일본한테는 쉽게 안 깨지겠다 라고 여기 정보에는 이렇게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에콰도르에 대한 정보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자 일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자 일본은 현재, 자 일본이 저희 한국보다 랭킹이 더 높습니다. 순위가. 자 현재 일본은 5경기 중에, 자 팀 성적을 보시면 5경기 중에 3승 1무 1패, 득점 11득점, 실점은 30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원정은 지금까지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다 홈에서 경기를 다 이루어진 경기입니다. 자 홈에서 3승 1무 1패, 득점 11득점, 실점은 30점 정도로 그만큼 일본도 팀 성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강팀이랑은 그렇게 붙은 적은 없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는 한국이 앞전에 이제 한번 진 적이 있고, 자 미국한테는 예선전에 그 A매치에서는 한번 2대0으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피파 랭킹 24위고 아시아에서도 최강자로 꼽히고 있는 전력이죠. 요새 일본이 잘합니다. 그래도 자 앞선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조 2의 본선 티켓을 따냈으며, 이전 미국과의 경기에서도 2대2 완승을 거뒀습니다. 다만 기존인 주력 수비 이타쿠라가 부상으로 빠졌으며 주전 골키퍼 곤다, 도미야스가 이전 경기 후에 소집이 재해가 됐습니다. 일단은 주력 골키퍼 곤다랑 자 토미야스가 이전 경기 후에 소집이 재해됐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수비수 요시다, 히로키는 노세아로 진행 중이고, 자 앞선 6월 평가전에서도 티니지의 발빠른 역습에 지속적인 휘두르며 30점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티니지한테 3대0으로 실점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콰도르도 언급한 발렌시아를 앞세운 역습 한 방을 갖고 있는 전력이고, 자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지금 수비가 엄청나게 빵빵하다고 보시면 될까. 수비가 좀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인 불안감을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예정은 일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일본은 수비 부분에서도 많이 불안하죠. 하지만 에콰도르는 수비 안정감을 찾으면서 아까도 전적을 보셨겠지만 그만큼 상위팀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팀에서도 물을 건지고 무로 다 무승부로 할 만큼 수비 부분에서 좀 안정감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내 에콰도르 문을 두드리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일단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도 일본에 대한 제가 정보를 가져온 거고, 자, 저의 이제 최종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자. 에콰도르랑 일본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에콰도르는 젊은 자원들의 급성장을 바탕으로 A매치에서도 나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무가 많아도 다 상위 레벨 엄청나게 잘하는 팀이랑 붙었죠. 자, 그리고 유럽 4인방을 필두로 한 수비 쪽에 안정감의 경기를 치룰수록 좋아지고 있다. 일단 안정적이다. 수비 부분이 너무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비 부분이 안정적으로 막다가 빠른 발렌시아로 인해서 역습을 많이 하는 편이죠. 자, 그리고 일본도 나름 유로파들과의 활약과 함께 경기력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지만 부상으로 인한 수비 쪽 불안감은 이번 일정에서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에콰도르에게도 역습 한 방을 얻어맞아 패배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적 부분이 내일 일본이 두들기기가 조금 어렵다고 봐지고, 자, 수비를 하다 보면 충분히 공간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역습 한 방에 맞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에콰도르도 수비에 적으로 단단한 갖춘 전력으로, 자, 저득점 페이스의 언더 선택지가 겸하는 게 좋겠다. 요 말은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친선 경기고, 지금 일단은 일본이 좀 많이 불리한 경우가, 일단은 아까도 보시다시피 팀 성적을 보셨다시피 5경기가 전부 다 홈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내일 경기도 에콰도르는 홈이 아닙니다. 다 원정, 자, 중립 구간에서 경기를 치르지만 그래도 일본은 지금까지 A매치를 전부 다 홈에서 경기를 치렀고 원정으로 날아가다 보니 부상자도 속속이 드러나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승까지 본다고 하면은 저는 에콰도르 승까지 봐지고, 그 에콰도르 승보다도 더 괜찮은 게 저는 저득점으로도 괜찮다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저는 추천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득점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저희 개인적으로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